안녕하세요. 11월 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이에요. 자, 오늘 행정법 문제. 어제 이어서 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었고요. 오늘은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자, 오늘 살펴볼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습관처럼 매일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24년 국가직 7급 19번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판례를 잘 공부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하신 분들은 많이 풀고 잘 넘어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좀 봐야죠. 자, 행정소송법에 4조, 얘는 소송의 종류, 그 다음에 5조는 항고소송의 종류예요. 그 중에 소송의 종류에 항, 당, 민기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 두 개는 객관소송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객관소송은 권리구제에 관한 소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상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소송은 법취지, 법치행정을 요걸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법치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법치행정 소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누구나 다 소송을 해버리면 소송이 필요 없는 소송이 너무 많아져요. 남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그래서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민중소송 그러면 선거소송 또는 투표소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거소송, 투표소송, 주민소송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민중소송이구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내부에서 장하고 의회하고 싸울 때 요럴 때만 나오는 게 바로 기관소송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이건 주민소송법, 그다음에 주민선거법. 자, 여기 지방자치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에 반해서 항고소송. 여기 5조에 가보면 항고소송의 종류가 써있죠. 항고소송의 종류 해갖고 여기는 취소, 무효 등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무효 등 확인소송, 취소소송 이렇게. 자, 모두 세 가지가 항고소송의 종류로.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자, 오늘 문제는 이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은 요거를 주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주관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있는 자가. 요게 이제 그래서 권리구제에 관한 소송이다 또는 권리보호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관소송, 객관소송. 특히 당사자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 요거는 외형만 당사자 소송이지 실질은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하고 다시 처분을 제거하고 다시 처분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추가되거나 넣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지우고 다시 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 빼고 넣자 해갖고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하실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요거 하나만. 대부분 행정법을 공부하는 영역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요거 하나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대부분 보상금, 수용보상금, 토지 수용보상금, 요거 이주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천법상 하천부지 보상금, 편입됐을 때 나오는 보상금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 수용보상금, 이주비,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부지 보상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용보상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주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이거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을 하는구나. 조금 더, 그러니까 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소로 지우지 않고 처분에 대고,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덜 주세요. 그러니까 좀 빼주세요. 그래서 증감에 관한 소송에, 보상금에 대한 증감에, 그러면서 지우고 다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의 소익에 근거해서 나오는 소송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대부분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직접 이렇게 효력이라든지 또는 지위라든지 또는 법률관계, 의사 표시를 구하는, 이렇게 효력, 지위, 의사 표시를, 이런 것들을 대신할 때 이런 걸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표시를 대신하는 건데 특히 이제 수용 절차에서, 그러니까 국토개발 계획. 그래서 여기 오늘 1번 문제인데 도시계획, 이게 도시 시설 정비 계획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설 정비 계획
시설 관리 계획, 뭐 정비 계획이라고 좀 그러면 관리 계획, 시설 관리 계획 이렇게 이런 것들은 처분인데 도시 계획 같은 거 이게 처분인데 이런 계획을 할 적에 계획 절차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시 시설이 되잖아요. 시설물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재 이런 것들을 쌓아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민 개인 땅에 가서 개인 땅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지역 도로를 놓는데 하는데 시설을 놓는데 그걸 놓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막 자재를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다 쌓아놔야 되는데 이게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럴 때는 동의는요 법에 거부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 일시적으로만 잠시 사용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것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이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건 거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당사자 소송하니까 주민의 동의. 그러니까 주민한테 되고 이럴 때 하는 소송이 뭐다? 의사표시를 대신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사자 소송은 국가기관만 상대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 의사표시를 법에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해서는 주민은 동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를 안 했을 때 그 동의를 대신해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죠. 항고소송은 처분이 있을 때 하는 소송이고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고 이건 처분이 아니잖아. 법률관계, 직접, 효력, 지위, 의사표시를 요걸 구하는 소송 이걸 우리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 피고가 되는 건 아까 주민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법률상 주체로서.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경우 피고 적격에 인정되는 권리 주체를 행정 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밖에도 된다니까요. 그 밖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민, 지역 주민, 그 지역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의사표시를 요거를 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에 하는 소송을 우리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 행정주체로 국한된다면 틀린 지문. 자,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바로 틀렸네. 1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법관,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칙에 의해서 확정된 공법상 관계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당사자로서 법관인지 아닌지, 당사된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처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여기 이제 내부 행정규칙도 있고 하는데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 금액을 수령했는데 돈을 수령한 법관이 퇴직 법관이 명예퇴직 법관이 이 금액이 모자르다. 그래서 미지급됐다. 내놔라. 청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청의 결정을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사람은 결정된 분이고요. 그 이후에 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거니까 미지급된 건 법률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직접.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소송을 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해당된다. 맞아요.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 이것도 많이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안도 시험 문제 이거 지문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택사업이든 뭐든 그 사업 주체, 주택사업 이거 공익사업이잖아요. 자, 시행자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확정되고 시행 계획이 수립됐어요. 여기 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이거 수용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용도 종료했어요. 종료 다 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관리
자, 기본 계획, 관리, 자, 계획안을 제출해요. 계획안에 대해서. 이 안을 먼저 주민들이, 사업 주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 동의가 있어서 계획안을 자, 확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안을 어떻게 한다? 행정청에 갔다가, 자, 계획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행정청이 여기다 대고 승인을 딱 해주는 거지.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안 해갖고, 안이 이제 승인을 받으면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으로 확정되면 이때는 처분이 되는 거고, 계획 아니잖아요. 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정하고, 그 주민의 동의를 받은 정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아직 계획안은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자, 법률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관계? 그런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원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그러한 지위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관계에 관한 탕사라 소송을 하고요. 왜? 이거 주민의 동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걸 다투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은 이건 인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가는 보충적 인가는 이거는 그 자체는 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에요. 보충적 인가는 보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소송하는 게 아니라 대상인 법률관계 의사표시 하자, 이걸 직접 다투는 거지. 이럴 때는 이거는 공법, 왜 이거 자, 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이라니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법관계고, 공법관계니까 소송은 항고소송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소송 해야지. 근데 행정소송이 처분이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하자 다투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 하시고,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 승인은 인가지, 실질이. 인가는 그 자체를 다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다투야 된다?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이걸 항고소송, 이제는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지. 이렇게 행정소송 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안 그러면 당사자 소송, 왜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을 다투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이니까 이거는 집행정지 같은 것도 걸 수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화 직권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가 없어요. 왜? 처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해야죠. 이렇게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보세요.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요거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자, 행정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조합. 관리처분 계획안. 왜요? 의사표시. 이게 하자가 있었다에 대한 조합 총회 의사표시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지, 의사표시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에 처분이 없으니까요. 준용되지 않으니까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맞는 지문. 네 번째, 공법상 계약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 청구를 하는 소송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예요.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따라서 자, 법률관계에 관한 봤잖아요. 공법상 법률관계, 의사표시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 국한되는 보상금 증가 소송은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이건 금액을 다투는 부분이다. 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공법상 권리 의무의 그 금액을 다투는 게 아니란, 그래서 원래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란 그냥 당사자 소송, 공법상 권리나 의무의 존부 범위, 이게 당사자,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헷갈리겠지만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많이들 외우시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잖아요. 항고소송을 안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판례 어려운 판례요. 정리 잘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저랑 같이 하나둘씩 정리한 다음에, 그럼 명예퇴직 미지급금이라는 돈 문제 나오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가시고요. 명예퇴직 대상 법관을 정하는 건 항고소송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정리 잘 하셨죠? 내일도 저랑 같이 가시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갑시다.